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의 탄생과 군자금 착복.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정부는 긴급히 예비병력을 소집했다. 이러다 나라가 결단남 17세에서 40세까지 병역 의무 확대. 이름하여 국민방위군. 50년 12월 21일 그렇게 소집명령이 떨어졌고, 이에 서울로 모여든 방위군의 숫자가 도합 5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국민방위군을 계획한 이승만은 방위군 사령관으로 씨름꾼 출신의 정치깡패 김윤군을 앉혔고, 김윤군의 사진이다.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 등의 깡패들을 대거 방위군의 간부로 앉혔다. 국민방위군 장교의 사진이다. 깡패들이 하루아침에 별을 달고 청년단 간부들이 대령 중령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유는 이러했다. 지금 장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음. 그러면서도 정부는 50만 명을 차출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안도 없이 돈을 덜컥 던져줬다. 지금 세세한 거 따질 때야? 그냥 대충 돈을 던져줄게. 알아서 헤쳐먹어. 하지만 군사지식, 책임감, 직업윤리가 결여된 건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역시나 방위군 장교들은 군자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정권에 헌납했다. 그러다가 돈맛을 들인 나머지 아예 서류를 날조해서 예산을 착복하기 시작했다. 그 많은 돈 어디다 썼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젤리 공장 만들었음. 전투식량 모름? 차량을 20대 구입하고도 이런 식으로 가공 기재했다. 운송용으로 차량 250대를 구입했음. 그런 식으로 방위군 간부들이 착복한 액수가 당시 돈으로 물경 55억 여원이었다. 현재 가치로 2조 원에 가까운 수치. 뜨아! 오죽했으면 당시 방위군 장교들은 물을 돈 쓰듯이 써봤으면 좋겠네 라고 말할 정도였다. 50만 해골의 행렬. 방위군 간부들이 군자금을 착복하며 정신없이 돈을 쓰고 있을 무렵, 국민 방위군 50만 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단 차량이 없었다. 차 살 돈을 전부 다 삥땅 쳤으니까. 때문에 방위군들은 혹한의 날씨에도 천리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또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 인민군 의용군 때가 차라리 나았어. 그땐 주먹밥이라도 나왔는데. 의용군 무식이 포로를 해도 이보단 괜찮겠네. 옷도 제공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주질 않았으니 얼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았다. 정부 징집이라 군복은 입혀주겠지 해서 급하게 헛바지와 저고리만 입고 나왔는데, 잠잘 때는 2명당 가만히 한 장이 전부였다. 얼어 죽기 일보 직전임.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을 듯. 행군이 계속되면서 동사, 아사, 병사, 낙오자들이 속출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노상의 거지 신세가 돼 해골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 해골의 행렬이라 부르고 있었다. 이 일을 제기하면 돌아오는 건 서청 단원들의 몰매뿐이었다. 몇백 리를 행군하면서 동상에 걸리지 않는 이들이 없었는데, 낙오하기라도 하면 인솔자는 가차없이 때렸다. 하지만 시계나 금반지를 빼주면 슬그머니 눈을 감아줬다. 돈을 쥐어주고는 달아나는 청년도 있었다. 당시 육군 장교였던 언론인 리영희의 증언이다.
국민방위군의 최종 목적지는 경상남도 진주였다. 진주에 도착한 국민방위군 청장년들을 보니 그야말로 해골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느닷없이 끌려나온 탓에 그들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천리길을 걸어오는 통에 신발은 헤어져 맨발로 얼음길을 밟고 있었다. 혹시 몇 가지 몸에 지녔다고 해도 굶주림 때문에 감자 한 알, 무 한 개와 바꾸어 먹은 지 오래여서 몸에 지닌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교실 안에 수용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엄동설안의 운동장에서 몸에 걸친 것 하나로 지내는 이들도 많았다. 누운 채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으면 그대로 끌려나갔다. 시체에 씌워줄 거적도 하나 없이 말이다. 반면에 이들을 인솔한 장교와 기관병들은 매일 밤 술집으로 나가 주지웅림에 빠져 있었다. 사건의 수습. 국민방위군 사건은 국회에 폭로가 되면서 그 실상이 드러났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국회는 방위군 사령관 김용군을 문제 삼아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일축했다. 강을 건너다 말을 바꾸어 탈 수는 없어. 다만 여론이 들끓자 이승만도 어쩔 수가 없었다. 국회는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곧 방위군 장교들이 총 55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뜨아! 55억?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 5일 만에 국민방위군들은 일제히 모두 귀양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자 방위군들은 다시 우라통의 치밀어 올랐다. 이럴 거면 왜 소집해서 사람들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임? 하지만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만 최종 책임자는 이승만이었으나 이승만에 대한 고발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대신 김윤근과 그 일행이 죽어줘야 했다. 여론의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법정에서 감찰관은 이렇게 절규했다. 휘하 장병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따뜻한 요정에서 기생을 옆에 끼고 양주 가요로서 유흥산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들 귀에는 3천만 민족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김용근 등 5명의 방위군 장교들은 사형을 당했다. 이승만의 총애를 받던 김용근이 외국으로 빼돌릴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총사령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처형으로 보다 깊숙한 진실은 은폐되고 말았다. 처형 집행 후 국회는 방위군 간부들의 정치자금 상당 문제를 쟁점화했지만 이승만 정권이 받아먹은 거 아니야? 이미 당사자들은 죽은 뒤였고 정부는 오리발만 내밀면 그만이었다. 당치도 않은 소리. 결국 희대의 부정사건으로 국민방위군 50만 명 중 9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총 한 번 못 쏴보고 말이다.